TK 지역에 무소속 바람이 세다, 이래서 고민이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여권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공천을 그따위로 그 난리를 피웠으면서 지지율이 높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TK에 이어서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도 야당이나 무소속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석권했던 부산도 두세 곳이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가 박민식 의원이 있는 지역에 지금 밀리고 있고요. 부산 사상에는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죠. 밀리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 다음 울산 울주에서도 강길부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한 현역 의원한테 새누리당 후보가 밀리고 있고요. 경남 창원에서도 뭐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일화를 한 노회찬 후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갑을에서는 더민주당의 후보한테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야당의 텃밭에, 영호남에 기존의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이런 형태의 등돌림 민심이요, 자신들의 홈타운 정치적 고향에서 고전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이 더민주가 국민의당한테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텃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천하는 형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시된 겁니다. 이번에 부산 공천 꼴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 18개 중에서 정의와 문재인 두 사람의 불출마 지역 빼고 16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100%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부산에는 물갈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새누리당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계파 싸움에 의해서, 당파 싸움에 의해서 나눠 먹으면서 부산이 저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나아바리에는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유권자분들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죽어도 돼야 된다, 미워도 찍어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호남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미워도 찍어주면, 그렇다고 지금 호남 출신의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영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우면 찍지 마세요. 미워도 찍어주니까요, 맨날 거짓을 하는 겁니다. 한 야권 성향 신문은 거물을 쫓아낸 새누리의 숨은 이유는 결국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7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친박 진영의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다섯 의원이 이렇게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정병국, 정두원, 나경원, 황진아, 이 사람들은 무게감이 좀 약한 사람이고, 무게감이 있는 이조, 유승민, 임태희 등이 낙천하고, 또 친박에서도 중진급 되는 사람들, 서상기, 김태환, 이런 분들이 대표 나갈 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치면서, 비박의 중진급들을 치면서 결국은 당대표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이번 공천의 목표였다. 자, 이런 부분에서 황우여 전 대표 떨어질 뻔하다가 지역구 옮겨서 겨우 살아남았죠. 한때 서청원 이인재도 날린다, 김태호는 불출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남아서 대표할 지금 감이 되는 사람은 최경환 전 부총리밖에 없네요. 자, 윤상현 의원 또 막말 파동으로 이렇게 지금 무소속 출마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렇다고 그 정도 될 감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친박 서열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당권에 있어서 최경환 전 부총리에 도전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냥 좀 솜씨 좋게 잘 정리하지, 그 난리를 치다가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사진을 탈당한 대구 지역 의원들에게 반납해라 하고 대구시당이 공문을 보내고 못한다 아니면 빼가라 아니면 돌려줄게 나는 다시 하나 만들면 되지. 참 유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탈당한 사람들이요, 저 같으면 더러워서 그냥 박 대통령 사진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걸어놓지도 않고 플래카드도 안 넣고 박 대통령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비슷한 성향의 탈당파라면요, 참 쓰는 사람도 어지간하고 당선되어 보겠다라는 일념하에 전혀 자기가 존경하거나 또 지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그 사진을 걸어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대변인 성명으로 공격을 할 때 왜 대통령의 어떤 노선에 따르지 않고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 한마디 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존영을 반납해라 어쩌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또 뭐 인터넷에 열심히 침박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뭐 말이 바뀌었다는데, 아니 상식대로 이야기해야죠. 이 말 이야기하다가 무슨 사진을 존영이라 하냐, 차라리 어진이라 하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세상을 상식적으로 좀 바라보고요, 이런 논쟁은 불러일으키지도 말고 대변인 성명으로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충분한 효과를 다 거둘 건데 뭔 반납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항상요, 간신은 충신으로 위장한 채 주군을 망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간신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군이 봤을 때 간신이 충신 같으니까 총회하다가 간신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항상 내놓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군도 망하는 거죠.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요, 김종인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경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권과. 근데 힘이 좀 빠져 보이고요, 크게 이슈가 못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데려와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공세가 예상만큼 큰 효과가 없는 부분은 사람한테 카리스마적인 힘을 실어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국민들 앞에 무게감이 있게 다가올 건데, 비례대표 2번 줬다 14번 끌어내렸다 다시 2번 주면서 비례대표 공천 내용은 간여하지 말라고 해버리면서 사실상 바지라는 걸 세상에 다 입증을 시켜버렸으니 바지 사장한테 고객들이 뭔 관심이 크게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불발의 책임을 김종인 대표한테 돌린 것, 즉 광운 토론에서 이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먼저 거두지 않았냐 한 말에 대해서 이 김 대표는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야권 통합을 이야기하니 안철수가 거부했다, 그래서 후보끼리 그러면 연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거부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티격태격 하는데요, 문제는 안철수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원래 정운찬 전 총리를 당의 비례대표로 데려와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이런 부분을 각을 세우면서 여권과 대립하려 했는데요,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번에 대선 막바지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정운찬 총리가 자기 말고 비례대표를 2명쯤 더 요구했다. 그래서 그게 실패했고, 그리 되면서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정운찬 전 총리 등에 주려고 했던 한 2~3개의 자리를 이번에 이 서강대 최 교수나 홍대 박 교수한테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친노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균열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더민주당이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지난 3월 21일 전후에서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논란이 생기면서 2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로 했는데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종인 문재인 간의 야권 연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재인은 정의당과의 야권 연대에 적극적이고, 왜? 좌클릭이기 때문에. 김종인은 우클릭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야권 연대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 클릭이 지금 이 더민주당 내부에 외연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혼돈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또 다른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호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바지 사장 김종인, 실제 주인 문재인, 이 두 사람이 호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요. 호남이 전체 의석은 28석이지만은 호남의 어떤 이 향배가 수도권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호남에서 밀리고 있는 더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유세를 했지만은 결국은 호남에서 김종인 대표가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 어려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간의 호남이로서 자기 정체성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또 여권에 주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또 호남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갈등을 봉합을 했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힘을 빼버리고 또 운동권 출신을 상위에 올리면서 결국 친노가 이 당의 주인이다, 문재인이 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호남의 지지가 더민주로 확연하게 기울었는데 다시 국민의당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흔들릴 줄을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알았다면 김종인 대표와 비례대표 몇 개를 놓고 그 싸움을 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운동권이 2명, 3명 들어오느냐 7명 들어오느냐 그 차이인데 그 차이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진 않죠. 친노의 문재인 대표의 창을성 없음이 김종인을 못 본 거죠. 그 꼴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갖고 니는 바지다라는 교육을 한번 시킨 건데요. 이 교육이 조용히 해야지 전 국민한테 다 알려줘 버렸고 호남이 여기에서 그래 너가 어디 사람이 바뀌나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에 들어앉아 있어야 사람이 되는데 이번에도 사람 되긴 틀렸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곤란함을 친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래 제가 진짜 사장 맞는데요. 바지 사장이 좀 시원찮으면 제가 호남을 다니면서 석고대제하고 표를 좀 얻겠습니다 하면 통하면 그게 되는데 그게 통할지 아니 보기도 싫은데 왜 오냐 표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데요. 사실상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더민주로 약간 힘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나 김종인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